자, 오늘은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1차 함수에서 1차도 다 떼버리고 요 함수라는 용어. 우리가 이 함수라는 용어를 처음 듣기 때문에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운 뒤 그 다음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함수라는 말을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미리 이렇게 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지금 얘 뭐 그려놓은 거냐면 자판기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자판기에 이렇게 음료수 3개가 있고 그 각각의 음료수를 뽑기 위한 버튼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1번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음료수가 나오게 될 거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음료수 3번 버튼을 누르면 세 번째 음료수가 나오게 되겠죠. 마치 이러한 자판기처럼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 하나,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 하나, 어떤 값 입력했을 때 나오는 값 하나, 값을 하나 입력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반드시 하나로 결정되는 녀석, 그런 녀석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이 숫자를 보통 x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제 나오게 되는 음료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을 우리는 보통 문자로 y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입력했을 때 나오게 되는 y의 값이 하나씩 존재할 때 그 녀석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음료수를 뽑으려고 1번을 띡 하고 눌렀는데 음료수가 2개가 나와버리면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 비정상이잖아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의 값을 입력했으면 음료수 하나 나오듯 y의 값도 한 가지로만 결정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값도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y값도 변하고 있으니 이 x랑 y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하는 수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변수 x, 이 녀석은 변수 y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수는 대부분 변수 x에 따른 y 값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y는 하고 x에 대한 관계식을 써줄 겁니다. 이렇게 y는 x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자, 펑션. 자, 요에 해서 거기 앞 글자 f를 따서 앞으로 우리 함수는 f라고 부르기로 할 거고 항상 함수 f라고 나오면 아, 그냥 얘는 함수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 자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함수를 이렇게 y는 어떤 f다. 근데 누구에 관련된 식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x에 관련된 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 그 f 함수가 x에 관한 식이구나. y는 fx다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함수를 나타내도록 할 거예요. 항상 fx를 쓰는 건 아니지만 보통 fx가 나오니까 뭔가 처음 보는 용어 같아서 뭔지 모르시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fx 그냥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한글로 함수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니까 fx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x값이 변할 때 y값도 하나씩 변해지는 이 변수로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만 좀 수학적으로 들어보면 이 자판기는 사실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자, 예를 하나 수학적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과자를 먹고 싶어요. 과자. 근데 과자가 한 개에 500원이더라고요. 과자가 한 개에 500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자의 총 가격을 y라고 놓고 과자의 개수를 x라고 놓고 한번 과자의 개수에 따른 총 가격 y 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과자를 한 개 사게 된다면 과자의 가격은 그냥 5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과자를 2개를 사게 된다면 과자의 가격은 1000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과자를 3개를 사게 된다면 자, 3 곱하기 500원에서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자 한 개 500원이라는 가격에 따른 과자 총 가격의 y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y는 x가 변할 때 500원씩 배수 늘어나기 때문에 y는 500x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등장하는 이 y는 500x를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반드시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런 함수에 관련된 예제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예제 하나 1번 보시면 f의 x가 2x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f의 x가 2x다. 자, 그때 문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x가 0일 때 그때 함수값 f의 0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서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럼 값이라는 것은 뭔지 알잖아요. 그쵸? 어떤 결과물, 3, 4, 5 이런 것처럼. 근데 앞에 함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함수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결과물, 즉 y는 fx라고 보통 쓰기 때문에 y값 혹은 fx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값이라는 것은 주어진 fx라는 2x라는 요 식에다가 x에다 0 한번 넣어보자. f의 0이라는 녀석은 x에다가 0 한번 넣어보자. 2 곱하기 0, 0이다. 요 0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 대한 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떤 x가 주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x를 fx 혹은 주어진 관계식에다 대입하면 함수값이라는 값어치를 얻어낼 수 있겠다. 그게 fx값 혹은 y값이라고 결정되는 녀석이다. 까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는 얼추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지 실제 이 단원의 목표는 1차 함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1차 함수는 무엇인가? 1차 함수. 방금 선생님이 함수는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존재하는, 즉 y가 어떤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쓰여지는 f의 x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앞에 1차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1차. 그럼 우리 1차식 알잖아요. 1차식 어떻게 생겼죠? ax 플러스 b. 누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 흔히 보던 그 1차식이잖아요. 이 녀석을 함수로 나타낸 즉 y는 ax 플러스 b, a가 0이 아닌 이러한 관계식을 앞으로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y는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날 때 x에 대한 관계식이 우리가 평소 흔히 보던 ax 플러스 b 1차식 형태로 등장하면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1차 함수라고 부르면 되겠다고요. 이제 함수에서 1차 함수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원명 그대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오늘의 목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의 1차 함수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2x 플러스 3 아니면 y는 마이너스 3x 이런 녀석도 다 1차 함수예요. 자, 근데 가끔 가다 착각하시는 거 y는 2x제곱 마이너스 7 이런 녀석은 x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입니다. 1차 아니에요. 요런 거 땡. 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y는 x분의 3 선생님 이거 x 1차니까 1차 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분모에 x가 내려가 있어요. 이 녀석은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 분모에 1차가 있더라도, 분모에 x가 1차가 있더라도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y는 3분의 x 같은 녀석은 분자에 놓여진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거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x. 그래서 이런 녀석은 함수,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1차 함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토대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1차 함수가 뭔지 알았으니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b를 살짝 이렇게 가려보는 거야. b를 살짝 이렇게 가려보는 거야. y는 ax. 근데 이 y는 ax는 우리는 본 적이 있단 말이지. 언제 봤지? 언제? 그렇지. 중1 과정에서 봤었죠. 중1 과정에서 정비례 관계라고 부르던 녀석이에요. 저 녀석은 중1 때 봤던 정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비례 관계라는 어떤 AX라는 1차에서 1차 함수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비례 관계가 우리가 1학년 때 그냥 관계식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정비례 관계가 실제로 중2 과정으로 올라오니 1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복습하듯이 한번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려봅시다. 근데 우리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 한 가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그렸었죠? A라는 비례 상수가 양수라면 X축, Y축 양수라면 반드시 어딜 지나게 되고 원점을 지나게 되고 몇 사분면 지나더라? 몇 사분면?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으로 그려졌었고 만약에 A라는 비례 상수가 음수라면 몇 사분면을 지났어?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더라. 이렇게 그려지던 녀석, 즉 직선의 형태면서 반드시 원점을 지나게 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다라고 해서 좌표평면 위에 그려봤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징 하나, 요 비례상수 A에 관한 특징인데, 비례상수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죠? Y축에 가까워졌었죠. 가까워진다. 아주 중요한 거였잖아요. Y축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을 Y는 X다라고 한다면 Y는 2X는 이렇게 조금 더 Y축에 가깝게 그렸었어요. Y는 2X.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다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작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는 Y축과 조금 더 멀어지게 이렇게 그렸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특징들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 추가하게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쓱쓱 지워버렸지만 누구 추가하게 되는 거였어? 플러스 B를 추가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다 B를 추가함으로써 이 그래프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조금 더 크게 그려봐야 되겠죠? 선생님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쯤에 Y축, 자, 그 다음 X축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 그리고 가운데 점, 원점이겠죠. 선생님이 저 정비례 관계 중에 하나만 좀 예시로 그려볼게요. 누굴 그려보려고 하냐면 Y는 2분의 1X라는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드시 원점 지나게 되는 녀석이고 X가 이제 1일 때 여기가 1, 2, 3, 4 얘도 마저 체크해 놓을게요. 1, 2, 3까지만 이렇게 체크해 놓고 X가 1일 때 Y의 값이 얼마죠? Y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절반에 찍히고 다시 X의 값이 2일 때 1이다. 3일 때 다시 2분의 3이다. 4일 땐 얼마다? 2이다. 이렇게 찍힌 녀석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로 또 넘어가 보면 음수일 때 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2점. 여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여기 요 점. 다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 점 이런 식으로 찍히고 요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힌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그래서 점들이 연결이 되어 뭐가 되더라?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라는 게 바로 y는 2분의 1x의 그래프였어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다 플러스 b를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어떤 상수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y는 여기다 써볼게요. y는 똑같이 2분의 1x였던 녀석에다가 플러스 간단하게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1. 그럼 처음에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던 y는 2분의 1x와는 달리 0을 집어넣으면 누가 등장하게 되냐? 1이 등장하게 됩니다. 좋아요. 다시 1을 넣었을 땐 2분의 1이 등장했던 요 녀석이 1을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3이 됩니다. 요렇게 뭔가 한 칸 1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벌써부터. 다시 2를 들어가면 1을 바깥으로 뽑아냈던 그런 함수였는데 다시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3도 집어넣고 4도 집어넣고 다시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나와버리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대입을 시켜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실은 점 대입하는 건 다 잘하니까 변화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변화. 원래 원점에 있었던 점이 플러스 1로 1만큼 증가했네요. 원래 2분의 1에 있었던 점이 2분의 3만큼 다시 1만큼 늘어났어요. 다시 원래 1에 있었던 녀석이 2로 올라갔네요. 1만큼 늘어났어요.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하게 1씩 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모든 y의 값이 x의 값은 그대로인데 모든 y의 값이 1씩 증가했어요. 그래요? 일단 그럼 이 상태로 두고 혹시 모르니까 플러스 1 말고 음수 한번 더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y는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똑같아요. 0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자,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죠? 자,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3 넣어보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4 넣어보면 0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테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잘못 찍었다. 여기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3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얘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변화를 보자고요. 변화. 자, 원래 0이었던 점이 이번엔 2칸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만큼 감소합니다. 자, 원래 2분의 1이었던 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내려왔네요. 다시 이 점 한번 볼까요? 이번엔 원래 2분의 3이었던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요. 이 점에서 2점으로 내려왔어요. 2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2분의 1x였던 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 플러스 1을 더하니 그래프가 다 1씩 위로 증가하고 다시 2를 빼버리니까 그래프가 다 아래로 2칸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동했어요.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위쪽이나 아래쪽을 나타내주는 축이 y축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y축 방향으로 혹은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잘 보세요. 위치 관계 전혀 만나고 있지 않죠? 이런 관계 무슨 관계라고 했었어요? 직선의 관계. 평행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을 더할 땐 1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2를 더할 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있더라. 누구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즉 아까 전에 다시 요 함수식으로 돌아와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였던 이 함수식은 이 플러스 b가 가지는 의미가 y는
AX의 그래프를,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누구 축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이란 말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뒤에 더해진 누구만큼? B만큼. 무슨 이동을 시키더라?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더라 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칸씩 올라간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를 붙여놨었더라면 모든 점들이 다 대입해보지 않아도 두 칸씩 올라가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앞으로는 정비례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켜줬는지 나타내던 것이다. 그럼 우린 앞으로 정비례 함수 그래프를 뒤에 붙은 숫자만큼 이동시키면 이러한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볼 건데 별건 아니고요. 확인 예제 3번입니다. 확인 예제 3번. 자,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1차 함수식을 구해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1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관계, 즉 정비례 함수죠. 그 녀석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플러스 B의 역할이 평행 이동이라는 거. 그럼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난다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입니다. Y는 이번엔 3x라는 정비례 관계식에서 다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다. 그럼 말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 자체를 저 관계식에다 더해주면 되겠다. y는 3x 마이너스 2.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관계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애초에 1차 함수인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그 관계식을 다시 이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는 건데 달라질 게 없어요. 2x 플러스 1을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자체를 이만큼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자체에 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4번도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다시 저 1차 함수 자체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 3만큼 들어 올리는 거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비례 관계식일 때든 1차 함수의 관계식일 때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싶다면 그 이동하고 싶은 만큼 뒤에다가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1차 함수 자체를 평행 이동시키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행 이동은 항상 그 값을 더해 주는 거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y는 2분의 1x라는 정비례 함수가 있었을 때 플러스 2를 한다 라고 하면 모든 그래프가 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두 칸씩 올라가던 거였어요. 그럼 다시 y는 2분의 1x라는 정비례 함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으로 한 칸씩 일씩 내려오는 평행 이동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행 이동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평행 이동을 시키니까 원래 이 원점을 지나던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이동하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원점을 지나지 않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원점 대신 어떤 다른 점을 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점 두 개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그 점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그 다른 점들 절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절편. 자, 절편하면 우리 여러분들 떡 생각나죠? 떡. 자, 떡 이름이 절편인 이유를 혹시 알아요? 절편? 잘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큰 떡을 칼로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을 절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라는 녀석은 사실 쭉 늘어나는 녀석이잖아요. 직선이니까 끝이 없이 쭉 늘어나는 그 직선을 자르는 거예요. 한 번은 X축으로 자르고, 여기 X가 써있네요. 한 번은 X축으로 자르고, 한 번은 Y축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그때 생겨나는 그 점들을 앞으로 우리는 절편이라고 부를 거고, X축으로 잘랐을지 Y축으로 잘랐을지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절편 중에서도 X축으로 자르면 X절편, Y축으로 자르면 Y절편이라고 이름 붙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X절편과 Y절편이에요. 자, 그럼 X절편부터 확인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X절편. 그래프를 X축으로 자르는 거라고. 그럼 요 녀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부터. 요 원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요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 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바로 X절편이라고요. X절편이기 때문에 X값 읽어내시면 됩니다. X값이 지금 딱 봐도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X절편은 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선생님이 이 밑에 있는 녀석도 X절편 확인해 볼까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맨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여기 이 점. 여기 이 점이 잘라낸 지점이에요. 그럼 이 점의 X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값이 지금 누굽니까?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X절편은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래프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녀석도 확인해 볼게요. 이 전체 그래프 보이시죠? 이 전체 그래프를 X축으로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 이 점 보이시죠? 요 점이 바로 X절편이라고요. X값 지금 누구예요? 마이너스 4잖아요. 이 녀석의 X절편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즉, X절편이라는 녀석은 X축으로 잘라낼 때 생겨난 점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축 위에 있게 되는 겁니까? X축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이에요. X축 위의 점에서 X값을 읽어내면 그 값이 바로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Y의 값은 언제나 한 값으로 고정되거든요. 누구로 고정되고 있을까요? 누구로? 0으로. 그래서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그냥 X축 위에 점 찾아가지고 2, X축 위에 점 찾아서 0, X축 위에 점 찾아서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래프 없이 Y는 3x 플러스 9와 같은 녀석의 X절편 찾아라 라고 하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이라고요.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0은 3x 플러스 9. 그럼 3x는 마이너스 9니까 X는 누구죠? 마이너스 3. 이렇게 X절편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X절편 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X절편이라는 녀석은 그래프를 X축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른 지점이 항상 X축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값을 찾고 싶다면 Y에다 누굴 대입하자?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찾을 수 있다. 그때 X값을 X절편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X절편. 그래서 X축 위의 점, X축과 그래프의 교점 이렇게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절편 찾았으니까 이제 누구 절편 찾을 차례? y절편 찾을 차례예요. 자, 그럼 아까 x절편은 x축으로 자른 점이니까 이번엔 y절편은 누구 축으로 자르면 되겠어요? y축. 하나씩 또 잘라볼까요? 자, y축 한 번씩 또 잘라봅니다. 요 녀석부터. 자, 요 가운데에 있는 y는 2분의 1x 요 함수식을 y축으로 잘라요. 그러면 여기 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할까요?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원점에 놓여있게 되네요. 아, 그럼 이 녀석의 y절편도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도 y축으로 뚝 하고 잘라봅니다. 뚝 하고 자르면 여기 이 점, 요 점이 바로 y절편이 되겠어요. 요 점 읽어보세요. y값 누굽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 녀석의 y절편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맨 위에 그래프 요거 하나 남았죠? 자, 요 맨 위에 있는 요 그래프를 다시 y축으로 댕강 잘라보면 여기 요 점이 주어지게 돼요. 요 점 y값 읽어보세요. 얼마예요? 2점. 아, 그럼 이 녀석의 y절편은 누구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녀석의 y절편이 2다. 그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y절편의 위치 한번 보세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y축. 아까 x절편은 x축 위의 점이었다면 이번에 y절편은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y축 위의 점이니까 이번엔 누가 0이었겠다. 누가? 그렇지. x가 0일 때의 y값이 되는 거였겠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y절편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는 y축과 만나는 점이 누군지 확인하면 y절편을 알 수 있지만 그냥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 아까 썼던 거 또 써볼까요? y는 3x 플러스 9 이런 녀석에서 y절편은 어떻게 찾겠냐 말이에요. 아까 누구 대입하라 그랬는데 x에 0 얘도 마찬가지예요.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합니다. 그냥 얘가 사라지네요. y는 누구예요? 9예요. 얘 사라지고 바로 이 녀석만 y값이 돼버려. 얘가 y절편인가 봐요. 보세요. x에 0 넣어보세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걔가 y절편으로 나오네요. 다시 0 넣어보세요. 사라지고 0만 남잖아요. 걔가 y절편으로 나오네요. 한 번 더. x에 0 넣어보세요. 사라지고 2만 남아요. 걔가 y절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x절편, y절편을 배우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 a가 0이 아닐 때 이 녀석을 1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플러스 b라는 녀석이 결국 x가 0이면 사라지고 남는 y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러스 b 자체를 y절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다. 저 녀석 자체가 y절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1차 함수식에서 이 플러스 b가 가리키는 값이 바로 y절편입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해야죠. 선생님 아까 플러스 b는 평행이동이라면서요. 그쵸? 평행이동이에요. 다시 플러스 b는 기본적으로 y는 ax라는 그래프를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y축의 교점이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y절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벌써 플러스 b에 관한 의미를 두 가지나 파악한 거예요. 첫 번째, 플러스 b의 의미 첫 번째 뭐였어요? 플러스 b의 의미 첫 번째. y는 ax의 그래프를 누구 축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시킨 거였더라.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이었고 그 녀석의 모양을 확인해 보니 y축과의 교점, 즉 y축 위의 점이 플러스 b로 변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b를 우리는 다시
그래, 그럼 이 녀석 y절편이라고 부르자까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y절편은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x절편은 눈앞에 바로 잘 안 보였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x절편이 찾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0일 때다? x축 위의 점이니까 누가 0일 때다? y가 0일 때다. y가 0일 때다.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에서 b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플러스 b라는 의미 평행이동과 y절편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일단 어디로 보시냐면 네, 확인 예제 5번을 먼저 좀 볼게요. 확인 예제 5번을 보시면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1번 y는 2x-1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건데 y절편은 너무 쉽죠? 뒤에 플러스 b 더해진 상수 자체가 그냥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마이너스 1로 써 내려갑니다. 그럼 x절편은 안 보이니까 직접 구하자고 했어요. x절편은 x축으로 잘랐으니까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누가 0이라고요? y가 0이라고요. 0은 2x-1일 때 x값이라고요. 그럼 누구겠어요? 2분의 1이 x절편이 되겠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말했죠? y절편은 바로 나온다. 누구다? 플러스 4가 그냥 y절편이다. 자, 그 다음 x절편 갑니다. 누가 0일 때라고요? y가 0일 때라고요. 그럼 y가 0이면 x값 누구게요? 2 되겠죠? 2가 x절편입니다. 자, 3번 문제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y절편 먼저 찾아봅시다. y절편 바로 이 녀석 갖다 쓰면 된다 그랬죠? 플러스 4예요. 다시 이제 x절편을 써볼 겁니다. x절편 y가 얼마일 때라 그랬어요? y가 0일 때라고 했습니다. y가 0일 때. 그럼 그때 x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 2로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헷갈리니까 한번 계산해 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럼 x값 얼마예요? 6. y가 0일 때 x값 6. 이 녀석이 x절편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예요. 다시 y절편은 바로 찾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누구다? y절편 마이너스 2다. 자, 이번엔 누구 절편? x절편. y에다 누굴 대입하자고? 0을 대입하자고요. 그럼 0은 바로 여기 써줄까요? 0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는 바로 보이시죠?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찾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확인해줘 6번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젠 우리가 절편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다음 1차 함수의 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절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아까 했었죠. y절편 찾는 거 뒤에 상수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 y절편 3이었고, 자, x절편도 y에다 누굴 대입하면 된다? 0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x값 누구 나오겠어요? 바로 나오네요. 3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냐면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요. y축, x축 이렇게 x축, y축, 원점. 그리고 나서 x절편이 3이기 때문에 x절편 어디 축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구 축?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3이라는 점을 찍어요. 이게 바로 x절편입니다. 다시 y절편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누구 축으로 올라간다? y축에 3 위치에 점을 찍는다. 그럼 우린 그래프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점 2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로
반듯하게 이어주시면 그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절편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한 번 더. 2번. 자, y는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편 찍어서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y절편부터 찾아봅시다. 그대로 상수 가져다 쓰자고요. 누굽니까? 2죠? 자, 그 다음 x절편도 찾아볼 거예요. y에다가 0 대입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y에다 0 대입합니다. 그럼 x값 바로 써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럼 다시 절편 나왔으니까 또 y축, x축 이렇게 연결을 하고 x축, y축, 원점. 다시 y절편이 2잖아요? 그럼 y축 위에 점 2 찍어주시면 하나 완성. 다시 두 번째 x절편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작은 쯤에 요즘에 마이너스 3분의 2 찍어주시고 점 두 개니까 자로 반듯하게 연결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y는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점을 찍고 자로 이쁘게 연결, 점을 찍고 자로 이쁘게 연결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쁘게 1차 함수 그래프 선생님처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편 찍고 연결하면 그래프더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에서 플러스 b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켰던 역할이었고, 자, 두 번째 역할은 x가 0일 때 y의 값, y 절편을 의미하는 게 플러스 b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요 녀석. A라는 녀석입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 미리 얘기해주고 갈게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게 될 녀석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경사 가진 언덕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출발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출발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한 여기까지 가보려고요.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만 가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동한 거리는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사도나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사도나 다를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경사도 요만큼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요 삼각형 있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또 선생님이 요만큼 이동하고 요만큼 이동한다는 의미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 선생님이 여기 직각으로 맞춰놓은 삼각형이라 평행하거든요. 그럼 요 각도가 어때요? 동의가 서로 같잖아요. 즉 경사도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출발을 했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든 올라가는 경사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즉 하나의 직선이 나타나져 있었을 때 어느 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든지 간에 뭐 아니면 이 지점도 상관없어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가든지 간에 경사도는 언제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경사도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확인을 해보니 요만큼 이렇게 요 길이와 요만큼 요 높이 요 길이 간의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가로니까 x축에 관련돼서고 요 녀석은 세로니까 y축에 관련돼서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앞으로 x의 증가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x의 증가량. x값이 얼만큼 증가를 했냐. 그 다음 요 올라가는 요 부분은 이제 y 값에 대한 거라 그랬죠. y의 증가량이라고 할 거예요. y값이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 그래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앞으로 우리는 요 기울기라고 할 거고 그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요 a의 값으로 일정한 경사도를 가진 직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요 직선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직접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요 아까 그려놨던 그래프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그래프. 자, 이 그래프도 보시면 지금 x의 개수가 a잖아요. x의 개수가 a잖아요. x의 개수가 a예요. 자, 모두 다 얼마로 동일한 상태냐면 2분의 1로 동일한 상태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바로는 어느 점을 잡고 증가량을 확인해봐도 항상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 먼저 해볼까요? 자, 요 녀석 선생님이 원점 잡아볼게요. 0,0 원점 잡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점 잡아볼까요? 여기는 x가 4일 때 y가 2인 4,2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x의 증가량부터 확인합니다. x의 증가량 얼만큼 증가합니까? 플러스 4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y값 얼만큼 증가합니까? 0에서 2까지 플러스 2만큼 증가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아, x의 증가량 4에 대한 y의 증가량 2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4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거든요. 4분의 2, 즉 얼마다? 그렇지, 2분의 1이다. 얘가 바로 내가 찾는 기울기였다.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 점 잡아볼게요. 요 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인 지점이에요. 요렇게. 다시 우리가 또 어느 점을 잡아볼까요? 요 점 잡아볼까요? 요 점. x가 2일 때 y가 3인 지점이에요. y가 3인 지점.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값이 얼만큼 증가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만큼 또 얼만큼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네요. 자, y값 증가량도 볼까요? y값 증가량 1에서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3까지 2만큼 증가해요. 그럼 다시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2에 대한 비율 4분의 2, 2분의 1이 이 녀석 x의 개수와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기울기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a라는 기울기라는 녀석은 요건 지울게요. 기울기라는 녀석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의 증가량에 대한 x값이 얼만큼 증가했나 그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낸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 분수로 나타낸 이 비율을 우린 앞으로 기울기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증가량만 파악할 수 있으면 x의 개수 a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직선이 2,3을 지나고 있고 여기다가 2,3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그 직선이 마이너스 1, 누구로 해볼까요? 뭐 7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나고 있다. 여기 마이너스 7이 아니구나.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1,7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 가지고 증가량을 파악해서 기울기 x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볼까요? 2에서 1만큼 얼만큼 증가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2에서 마이너스 1 x의 값이 이럴 땐 마이너스 3만큼 음수의 값도 우리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음수의 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2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이죠.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증가했다.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증가한 거 봅니다.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아이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이니까 요렇게 가야 돼요. 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증가했어요? 얼만큼? 3에서 7만큼. 3에서 7만큼. 마이너스 4. 그냥 4만큼 증가했죠? 그림이 약간 잘못됐는데 증가량만 봅시다. 3에서 7만큼, 4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비율은 x의 증가량 마이너스 3분의 y의 증가량 4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 녀석의 비율이고 기울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고요. 혹시 예제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볼까요? 예제 문제가 없네요. 다시 한번. 다시 그러면 이번엔 3,8로 해볼까요? 3,8을10하고 다시 이번에는 뭐 6,10
11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또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x의 증가량부터 확인을 하겠다고요. x의 증가량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3에서 6만큼 플러스 3만큼 증가하고 있죠? 다시 y의 증가량 확인합니다. y의 증가량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8에서 11만큼? 얘도 3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럼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3분의 3,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다? 이제 1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x의 개수 a는 기울기라고 얘기 중입니다. 기울기란 녀석 x가 얼만큼 증가했냐에 따라서 y 값이 얼만큼 증가했냐 그 증가량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절편 배웠잖아요. x절편이랑 y절편. 자, 그래서 x절편이랑 y절편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찍어보고 싶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x축, y축, 원점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그 그래프가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을 확인할 건데 마이너스 3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가는데 x 증가량 플러스 3만큼 증가를 했어요. 자, y 증가량은 다시 여기 0이잖아요. 그쵸? 0에서 플러스 2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기울기 뭐라고 쓰면 되죠? 기울기? 3분의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렇게 또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벌어지게.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이 녀석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다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값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0에서 3만큼이니까 플러스 3만큼 증가하죠. 자, 다시 y값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올라가요. 얼만큼 증가해요? 플러스 1만큼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3분의 1이겠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요 직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였는데 그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얘분의 얘인데 마이너스만 똑 떼버리면 되네요. 다시 이 녀석도 보세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떼버린 3분의 1이에요. 즉 우리가 아까 써먹었던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써먹었던 그 x절편, y절편이 기울기를 구할 때 써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 방금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죠? x절편분의 y절편.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를 떨어뜨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x절편분의 y절편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를 가져다 붙이면 그래도 기울기가 나오겠다. 자, 원래 기울기의 정석은 이게 맞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기울기가 맞는데 특별하게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x절편분의 y절편을 구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얘랑 값이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편이 나오면 이렇게 손쉽게 빠른 방법으로 기울기도 찾아내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녀석을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 게 확인예제 7번 봅니다. 확인예제 7번 보시면 문제에서 x가 1에서 3까지 증가한대요. x가 1에서 3까지 증가를 하겠대요. 자, 그때 y의 증가량이 얼마인가, y 증가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줬으니까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증가량이 나왔다는 건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때 1번부터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 체크합니다. 기울기는 x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누구? 마이너스 2겠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이다.
근데 x 증가가 1에서 3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증가량 얼마입니까? 1에서 3까지 증가량 2예요. 그럼 증가량, x 증가량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고 y 증가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a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y 증가량 a다.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y 증가량 a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4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기울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녀석 확인합니다. y는 3x-2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y의 값이 a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기울기 어떻게 쓰자고 했어요?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a라고 쓰자고요. 이게 이제 비율. 그게 기울기 누구와 같더라? 이 직선의 기울기 지금 누구예요? x의 개수 3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라고 쓰자? 여기다 이렇게 3이라고 쓰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y의 증가량 a는 누구라고 쓸 수 있겠다? 양변 2 곱해서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증가량이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뭐가 되겠다? 기울기가 되겠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울기까지 다 배웠으니까 한번 1차 함수를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다. 참고로 무조건 a는 0이 아닌 거겠죠. 자,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a가 무언지 그리고 b가 무언지 확인을 한번 해봤었어요. 자, 우선 a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a는 방금 직전에 했어요. a는 뭐였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증가량을 확인하면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누구 절편분해? 똑같이 x절편분해. x증가량이니까 x절편분해예요. x절편분해 누구 절편? y절편을 구하면 요 녀석도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기울기와 일치하더라 라던 거,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른 녀석이었죠. x증가량에 대한 y증가량의 비율.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저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플러스 b. 자, 이 b가 가지는 녀석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행이동.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의미는 y는 ax라는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이 녀석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b만큼 주어진 만큼 평행이동하는 녀석이더라 라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프에서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였고, b만큼의 평행이동. 그 다음 두 번째, 저 b라는 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b라는 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y의 절편을 의미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y절편이라는 녀석은 x가 0일 때 누구의 값? x가 0일 때 y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절편은 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y절편, y축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에 있게 되겠다? y축 위에 놓여져 있게 되겠다.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우리가 y절편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그래프에서 보이진 않아도 x절편이란 녀석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x절편.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y가 0일 때, 그치? y가 0일 때 x의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 x축 위에 점이라는 거, x축 위의 점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 녀석들 다 배운 거예요. 정리해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죠? 요 녀석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칠판에 적혀있는 이 녀석들만 제대로 잘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1차 함수 반 이상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 한 번만 좀 파악해보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란 녀석은 총 3가지의 위치 관계를 갖거든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위치 관계죠. 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요렇게 평행할 때가 있어요. 평행한가요? 이렇게 평행할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직선이 세상에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두 직선이 딱 붙어서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직선이어야만 한 점에서 만나나 혹은 일치하나 혹은 평행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조건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직선은 우리가 아까 계속 쓰던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은 y는 a 프라임 x, 요 프라임 붙인 거예요. a에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마찬가지로 a 프라임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선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부터. 자, 이 1번의 직선은 요렇게 그림 자체가 완전히 그냥 서로 만나게끔 반대로 확 기울어져 있죠. 요렇게 기울어진 게 요렇게 반대로 기울어져 있죠. 즉,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자, 이번엔 평행합니다. 그럼 이제는 기울기가 달라서는 안 되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울기 같은 것까진 좋았는데 만약에 y절편인 b와 b'까지 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찰떡 딱 만나서 붙는단 말이에요. a와 a'이 같은데 b랑 b', 즉 y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 두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만나요.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행할 때만큼은 요 녀석은 서로 달라야 된다. y절편만큼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울기만 다르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기울기를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대신 y절편은 다르게 해줘라. 왜냐? y절편까지 같아지면 일치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직선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예제 9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y는 a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다시 y는 2x b라는 직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가 서로 일치한다네요. 일치한다고. 하나로 붙는다고요. 그래프가 똑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다? x의 개수인 기울기도 서로 같아야 하고 상수항인 플러스 O 마이너스 B y절편도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O랑 마이너스 B가 같으려면 B는 누구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5면 되겠죠. 따라서 A니 B는 마이너스 5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1차 함수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